오늘은 특별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왜 이렇게 기레기들이 많을까? 이상하잖아요. 기자나 PD 되기가 진짜 엄청 어려워요. 일단 명문대 나와야 되고 똑똑하고 글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기자들은 방송 뉴스에도 나와야 되니까 발음도 좋아야 되고 잘 보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완전 엘리트 집단인 언론인들이 왜 요즘 기레기라는 욕을 먹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서울과기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어요. PD가 되고 싶은데 주변에 PD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다음에 아랑이라는 카페인데, 이 카페에서 언론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해요. 근데 웃긴 건 막상 이렇게 모인 사람들도 뭘 어떻게 준비해야 방송사 시험에 합격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하는 게 장문이에요. 방송국 시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장문 시험이거든요. 시험장에서 주제를 딱 던져주면 그 주제에 맞춰서 1시간 정도 장문을 써서 제출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탈락합니다. 이 주제라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냥 단어 하나 던져줄 때도 있고 상황을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장문 연습을 엄청 많이 해요. 스터디에서 장문을 쓰면 서로 돌려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하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한 30명 이상 문제가 다 비슷합니다. 글을 한참 다 읽었는데 읽고 나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주장이 없고 그냥 먹구린 글이 대부분이에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A4 2장 정도가 꽉 차게 엄청 긴 글을 쓰는데요. 이것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뭔가 규칙이 있어서 단락마다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이것도 아무런 규칙이 없었는데, 한터라고 해서 한겨레에서 기자 전문 학원을 만들어서 현직 기자들이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험 자체가 지원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보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글 잘 쓰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입사하면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일부터 합니다. 기계처럼 그냥 시키는 일 기사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처음부터 짜여진 틀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정해진 일만 기계처럼 하다 보니까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장 같은 게 사라지고 자신이 속한 회사에 맞춰서 생각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2017년에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팩트체크라고 하는 게 유행했어요. 그때 방송국에서 하도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니까 JTBC에서 팩트체크라는 꼭지를 새로 만들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아직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회사에서 기자분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잘하는 일인 것 같다. 막 그거 좋은 것 같다. 막 칭찬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거 좀 병신 같은데요? 아니, 기사를 쓰려면 당연히 팩트체크부터 해야지. JTBC는 그런 팩트체크 꼭지에 나온 기사 말고 전부 넥피셜로 쓴 쓰레기 기사라는 말 아니냐고. 맞잖아요.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당연히 팩트체크를 하고 써야지. 기사에 따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원래 언론의 존재 이유가 정보 전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부정부패의 견제잖아요. 정부나 정당이 뭔가 잘못하면 언론이 보도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선거에서 표심을 잃어서 집권에 실패하고,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도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이게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발언,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 대변인 발언, 이런 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기자들이 이건 이러해서 잘못된 발언이다, 비판받아야 한다, 고 말을 못해요. 기껏해야 민주당에서 비판했다, 뭐 이 정도로 인용하고 말아요. 기자 자신의 주장, 목소리가 없어요, 기사에. 반민특위가 나치처럼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을 잡는 집단이었고, 그걸 부정하는 건 친일파적이다,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한 줄만 더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왜냐하면 고소당하는 게 무서워서.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보수적 의원들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아주 신속하게 고소합니다. 상식적으로 의원을 평가하는 게 기자니까 기자가 더 힘이 셀 것 같죠? 아니에요. 주진우 기자 보세요. 소송을 달고 사시잖아요? 기자들이 목소리를 내면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다 고소해버리니까 그게 무서워서 다들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진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가짜뉴스를 쓰건 개소리를 하건 언론 쪽에 고소고발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진보 쪽은 막 욕해도 고소를 안 하네? 그럼 막 아무 욕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 또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진짜 언론 탄압은 이명박근혜 정권 때 있었습니다. 기자, PD, 아나운서 할 것 없이 정권에 좀 반항적이면 제빵학원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서 빵이나 만들라고. 그렇게 잘리거나 한직으로 보내진 사람이 몇백 명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 남은 언론인들이 별로 없고, 그나마도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공중파 3사에 볼만한 드라마나 뭐 예능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그때 좋은 PD들을 다 자르고 뭐 종편으로 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연합뉴스 300억 지원금 폐지 청원이 유행이잖아요. 연합뉴스도 기레기 생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가요. 근데 난 서울에 있는데 손혜은 의원이 샀다는 땅 보러 목포 가기 귀찮잖아요. 멀잖아. 대부분 언론사들이 연합뉴스에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사거든요. 그러면 취재 안 하고도 그냥 기사 쓸 수 있는 거예요. 연합에서 사진 파니까 취재한다고 출장 보고서 다 쓰고 출장 가는 척 어디서 놀다가 막상 기사 쓸 때 되면 연합뉴스 사진 퍼다가 대충 기사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기사 볼 때 사진이 연합인가 아닌가부터 봐요. 연합뉴스 사진 쓴 기사는 100% 취재 안 하고 그냥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쓴 기사예요. 인터뷰도 똑같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터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회사 인턴들 불러다가 인터뷰 시킵니다. 편하게. 망해가는 라디오 시장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독보적으로 청취율 1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관련자들을 불러서 인터뷰하고 이야기 듣고 나쁜 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쉽게 이야기해주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언론인은 원래 멋있는 거예요. 언론인분들 우리 최소한 쪽팔리지는 맙시다. 인사 안 하고 끝났어. 고아이뉴스 원재근이었습니다. 안녕.